자, 다섯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결혼을 했다고 해서 외로움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을 수반한 외로움이 생기지로. 이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저는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외로워서 결혼하지 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지금 외로운 이유가 누가 옆에 없기 때문에. 내 짝을 못 만났기 때문에 결혼을 못했기 때문에 외로운 것이다. 그래서 결혼하고 나면 외로움이 없어질 것이다. 아니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 너 지금 혼자 있어 좋지. 나이 먹으면 외로워서 힘들다니까. 그래 너 결혼해야 된다니까. 옆에 처자식하고 씻고 있어 얼마나 좋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얘기 들으면 더 결혼하기 싫어요. 진짜. 그걸 덕담이라고 했어 진짜.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얘기했잖아요. 인간의 외로움이라는 감정은 근본적인 감정이라고. 여러분 있잖아요. 나이 먹으면 혼자 있어서 외로움보다 이 군중속의 고독. 사람들과 같이 있지만 뭔가 소외감 느끼고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고독. 그게 더 무서워요. 왜냐, 요즘에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속 얘기를 안 합니다.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군중속의 고독을 더 많이 느껴요. 막상 보자해서 만났는데 할 얘기는 별로 없고, 별거 안 얘기하고 있고, 스마트폰 만지고 있고, 그러다 끝나잖아. 그러면 고독 같은 거 안 느껴요? 반가워서 만났는데 뭔가 별 시덥잖은 얘기나 하고 끝나. 그럼 외로운 거 없어요, 여러분? 그냥 같이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있잖아. 이제는 아셔야 돼. 외로움이라는 게 혼자 있어도 외롭겠지만 같이 있어도 외로운 거야. 특히 나이 먹으면 같이 있으면 더 외로워요. 왜 그러냐 하면 요즘에는 사회가 워낙에 좀 각박해지고 사람을 쉽게 못 믿다 보니까 속 얘기를 잘 안 하잖아. 기껏해야 뭐 스마트폰으로 뭐 인터넷 기사 같은 거 얘기하겠지. 양꺼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잘난 얘기, 그런 얘기밖에 더 하겠냐고. 그런 얘기는 재미도 없잖아. 안 그래요? 요즘에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사람 보자고 해서 만났는데 지 잘난 얘기, 잘된 얘기만 주구장창 하는데 이런 생각 안 듭니까? 저럴 거면 카톡으로 하지 왜 만나? 왜 바쁜 사람 만나자 그래? 그런 생각 안 듭니까? 아무튼 외로움이나 감정은 인간이라고 하면 스스로 견뎌내야 됩니다. 인간이라고 하면 남자든 여자든 간에 외로움을 견딜 줄 알아야 되고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외로움이나 감정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생각해. 그래서 피하려고 합니다. 극복을 하는 것보다. 이제는 극복을 해야 돼. 그리고 결혼을 절대로 외로움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왜냐하면 외로워서 만나는 분들이 분류를 많이 하더라고요. 진짜로. 남자 여자든 간에 내가 외로워서 이 사람 만나면 외롭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외로움을 느끼잖아. 나는 외로움을 채워주는 사람을 찾으려고 해요. 찾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외로워서 결혼하는 케이스를 절대 만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설령 결혼한다고 해도 사실 외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게 가장분들은 아시잖아요. 보통 남자분들 알잖아. 외로움 많이 느끼잖아. 결혼하고 나서. 왜 많이 느낍니까? 신혼 때나 뭐 얘기 나누지. 애 태어나고 이제 일하기 바쁘면 신경 안 쓰잖아요. 그리고 남자분들은 이제 ATM 모드 돼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ATM이잖아. 왜 ATM이겠습니까? 기계 아닙니까? 기계 없으면 말이 있어. 기계가 말이 있는 거 봤어? 대화하는 거 봤냐고. 기계는 기계일 뿐이잖아요. ATM 모드 되면 그냥 죽을 때까지 ATM 모드 아닙니까? 외로움을 극도로 많이 느끼겠지. 그래서 결혼하신 분들이 나는 어떻게 보면 더 외롭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뭐 기본적인 취미생활 같은 것도 못하고 와이프하고 살건 얘기도 나눠본 지 오래됐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 돈만 벌어야 되기 때문에 집에 와서 뭐 편히 쉬지도 못하고 육아도 해야 되고 물론 뭐 이거는 뭐 와이프분들도 고충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나 안 하나 외롭습니다, 인간은. 그래서 좀 말도 안 되는 이 이분법적인 논리로 너는 결혼 안 하기 때문에 외로운 거다.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로운 거다. 이런 식으로 좀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살다 보면 혼자가 되는 시간이 많아져요. 누구를 만나지 않는 시간이 많아져. 그럼 이 시간을 안 좋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어떻게 나를 위한 시간을 쓸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돼요. 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바보 같다 생각하는 게 혼밥하는 거 이상하게 보는 거. 아직도 지금 그런 게 있잖아. 오히려 나는 혼밥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혼밥하는 입장에서 혼밥하는 게 두려워서 같이 먹는 사람들이 더 불쌍해. 왜냐? 같이 먹으면 불편한 것도 있단 말이야. 좋은 것도 있지 불편한 것도 있어. 왜냐하면 같이 먹으면 밥 먹는 속도도 좀 맞춰줘야 되고 같이 약속을 잡고 나가야 돼. 나 그게 정말 싫거든. 밥 먹을 때 먼저 기다리는 거, 주문도 같이 하는 거, 메뉴도 통일하는 거, 그리고 밥 먹을 때 속도를 맞추는 거. 그만큼 내가 시간이 뺏기는 거잖아요. 뭐 사람마다 자기가 이제 맞는 방식이 있는 건데 이제는 좀 한국 사람들도 좀 마인드를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지.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자가 외롭다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제일 빨리 결혼하고 후회하던데요. 제 지인 중 40살에 사고 쳐서 후다닥 했는데 6개월 만에 후회하더라고요. 남은 세월 어떻게 살려고. 제일 바보 같은 케이스입니다. 제일 바보 같은 케이스. 그리고 저는 사고 쳐서 결혼한 거 별로 부럽지 않습니다. 부럽지 않아요. 아, 모르겠어요. 뭐 사고 쳐서 결혼한 게 좋은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즘에 출산율이 잘 안 좋잖아요. 그래서 뭐 애가 태어나면 좋긴 한데 문제는 그런 거예요. 사고 친 결혼이 일반적인 결혼보다 이혼율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뭔가 불안전하기 때문에. 계획되지 않은 결혼이잖아 이게.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가오가 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결혼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이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뭔가 결혼에 대한 뭔가 좀 준비도 안 돼 있고 자세도 안 돼 있고 그런 상태에서 결혼하다 보니까 뭐든지 다 어설프고 부딪히죠. 많이 싸우기도 하고 애를 키우는 것도 힘들고 돈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싸워서 이혼하는 케이스도 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제 지인 중 40살에 사고 쳐서 제가 봤을 때는 임신 공격을 당하신 것 같은데 소위 말하는 공사를 당하신 것 같은데요. 보통 이런 거 요즘에는 공사당했다고 하더라고요. 공사당했다. 공사를 당하신 것 같아요. 상대방 여성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안타까워 보이네. 사연자분이 아니라 지인분이 정말 안타까워 보이네. 뭔가 전략에 짜여진 거에, 각본에 짜여진 거에 당한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내가 봤을 때 상대방은 이미 계획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전략을 짰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분이 나이가 40살이야. 그러면 아마 남자분이겠죠. 그 남자분이 40살이면 그 여자분도 나이가 있는 분일 거 아니에요. 어린 사람이 아닐 거 아니야. 나이가 있는 사람이죠. 나이가 있는 사람이 애태하면 곤란한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 알잖아. 근데 왜 했을까? 여자분이 급하셨나 보네요. 이분도 급했지만 그 상대방 여자분도 급하셨던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나이가 아무리 뭐 적어도 한 30대 초중반은 됐을 것 같아. 예. 급할 나이죠. 급해서 좀 전략을 짜신 것 같아요. 예. 타이밍러시를 노린 것 같아. 근데 그 전략에 이 지인분이 말려든 거죠. 내가 봤을 때는 외로워서 결혼한 게 후회된다기보다는 저 공사 당한 것 때문에 후회한 것 같은데.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지인도 급했겠지만 상대방 여자는 더 급했을 거예요. 둘 다 급했을 겁니다. 급해서 전략을 짰는데 그 지인분이 먹혀든 거고 그래서 결혼을 한 거예요. 6개월 만에 후회한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뭐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서로 안 맞으니까 후회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봤을 때 그런 거야. 어떻게 사고 쳐가지고 책임져야 되니까 결혼을 한 건데 그 여자가 나한테 취집하려고 가진 거 하나도 없이 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하고 나니까 알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봐요. 저렇게 뭐 사고 쳤다 하더라도 저 여자가 뭐 나는 능력도 있고 뭐 준비도 잘 해놨고 가정사 열심히 하면 아 그래도 이렇게 하기 잘한 것 같다 이 말이 나왔겠지. 뭐 서로 급해가지고 좀 사고 쳐서 경황도 없이 결혼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저 여자가 뭐 능력도 괜찮고 책임감도 강하고 서로 만족하고 사니까 뭐 괜찮다 이런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6개월 만에 후회하더라도 얘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의미가. 아니면 그런 걸 수 있습니다. 그 지인이 40살이니까 그 여자분도 나이가 있는 분이 아니야. 여자분들 이제 애 출산하고 특히 노산에서 출산하면 노화가 확 와요. 노화가. 그리고 이제 살 많이 찌잖아. 살 많이 찌고 그런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산모가 되어서 이제 체중 관리나 이제 식이요법 잘 못해가지고 살이 확 찌는 분도 있어요. 완전 처녀실을 완전히 떠나버린 분들이 있어. 그때 남자분들이 좀 정남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그래도 여자분들이 잘 관리하셔가지고 원상복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무래도 같이 결혼하신 분이 연령대가 좀 있다 보니까 30대 중반이라고 생각하면 나는 노산이잖아요. 노산이다 보니까 이제 출산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먹게 되죠. 그 태아가 건강해야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살이 쪘는데 그럼 이제 출산했을 거 아니고 산후조리하고 다시 예전의 몸매로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냥 그 상태로 굳어버린 거죠. 아줌마가 된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줌마가 돼버린 거야. 애가 태어나니까 이제 화장도 안 하고, 어. 그리고 이제 취업도 안 할 거죠. 애 키워놨으니까 나 애 키울래. 나 그냥 애나 볼래. 돈 네가 벌어. 그래서 이분 혼자 돈을 벌겠죠. 뭔가 대충 그려집니다. 그려지겠죠. 왜냐하면 보통 봐봐요. 사고 쳤다고 하면 내가 봤을 때 그래. 결혼을 급하게 한 거잖아. 결혼을 급하게 했으면 아마 출산하고 한 게 아니라 배가 안 불렀을 때였을 거예요. 사고 친 결혼이 보면 두 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애를 출산하고 결혼하는 케이스가 있고 출산하기 전에 배가 이제 불러오기 전에 결혼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한 임신 한 4개월 차, 3개월 차 했을 거예요. 배가 안 불러왔을 때. 그래야 웨딩드레스 입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혼하고 6개월 지나고 나서 애를 출산했겠죠. 근데 6개월 만에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린 거야. 이제 화장 안 한 모습도 보잖아요. 맨 얼굴도 볼 거 아니야. 아줌마가 여기 왜 있지 싶은 거야, 이게. 아, 속았다. 내가 봤을 때 외로워서 후회한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외로워서 결혼한 것 때문에 후회한 게 아닌 것 같아. 예. 뭐, 이것만 가지고 제가 뭐 판단할 수 없겠지만, 느낌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급하게 뭔가 움직이면 안 되죠. 본인이 뭐, 저질렀으니까 책임져야죠. 예. 이 40살 사고 치신 분은 절대 방생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평생 책임지시기 바랄게요. 방생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상으로 5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